말씀하셨는데 이 부원장님께서 불순한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그걸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애투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60%가 넘죠. 또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야당에 대한 지지도가 40%대에서 20%, 거기다 16%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식물정당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고, 그래서 유가족이 직접 여당하고 단판을 짓거나 대화를 하는 참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불순 세력이라는 것은 말씀은 안 해도 지혜로운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원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이게 법 체계를 흔드는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법의 전문은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듣기는 대한변협에서 전임 회장단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셨지만 또 현 회장과 1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법 체계를 흔드는 게 전혀 아니다. 기소권, 수사권을 줄 수 있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게 옳고 아니다라는 것은 이 토론의 범위는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황 평론가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시 4월 16으로 돌아가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주적은 선장이다. 거기서 선장이 잘했으면 다 구할 수 있다. 그게 명랑이에요. 나라가 아무리 썩어 빠져도 아무리 부패해도 이순신 하나가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순신 하나만 나오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 상황에서 왜 물론 선장이 다 나오라고 그랬으면 나왔겠죠. 하지만 왜 과적이 됐는가? 왜 구명정은 없었는가? 왜 조서가 적절히 안 됐는가? 탑승자가 왜 없었는가? 리스트가 없었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대한민국의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 그거를 대통령이 공감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0년의 적폐, 국가 개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문제는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는 과정을 국민이 못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야의 세월호의 정쟁으로 다른 이슈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세월호에 매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책임을 짓고 빨리 마무리를 못해서 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가 왜 안 이루어지나? 잘 역할을 못하니까요. 중고등학생이 86%가 정치인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직접 하겠답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왜 유가족을 야단을 칩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리더가 정치인이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뿐 아니라요. 법에 문제가 있으면 정치인이 나서서 입법을 통해서 고치는 겁니다.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어야지 법도 바꿔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플렉서빌리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론으로 돌아가서 세월호라는 참사가 일어났고 우리는 세월호라는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국정조사에서 아무것도 못했죠. 지금 우리 김 교수님은 그러니까 대통령을 겨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아까 대통령... 지도자, 네. 아니야, 자, 말씀, 네, 네. 제가 그냥 듣기로는 그런 예?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아니죠. 하고 있는 겁니까? 모든 것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만의 잘못이냐? 60년 적폐라는 것은 과거의 관행의 잘못입니다. 자, 문재인 후보라 그래야 되나? 그 의원께서 지난번에 세월호 세무그룹에 대한 부패 이런 거 뭐죠? 부채 삭감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시 살려줬다. 네, 거기에 그렇죠. 대한 논란이 있었죠. 네,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비서실장이 그거를 탕감을 해줬느냐? 그건 비서실장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아니죠. 네, 대통령이 그러면 과적을 하게 했느냐? 그것도 이슈는 아니죠. 그건 이슈는 아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국정조사 90일 동안에 아무것도 못 해냈던 이유는 이 세월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초점을 안 맞추고 김기춘, 문재인, 성역에 대한 논의만 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말씀하신 대로 자꾸 초점을 대통령한테 청와대로 우리가 지금 바닥에 있는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나라 위를 흔든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불순 세력이 들어갔다라고 새누리당이나 정의당 쪽은 얘기하는 거죠. 자꾸 포인트를 대통령 쪽으로 몰고 있는 그런 그러기 모습들이. 때문에 야당의 지지율이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이 여당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데 교수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교수님도
그 어떤 대통령의 모든 그 해결 책임이나 이런 걸 대통령한테 모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국정의 책임은 대통령입니다. 네. 그런 안전사고가 났으면 대안을 만들고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그건 당연한 거죠. 네, 네, 그거는 맞는 건데. 얘기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라도 해결을 할 거면 여야가 차라리 대통령이라는 성역은 건들지 않겠다고 합의를 하고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이번에 세월호와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 자체를 고쳐나가고 백서를 만들어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주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나와서 보고를 하고 이번에 국정조사의 문제가 뭐였죠? 와서 조사를 하고 할 자료를 내놓으라 그러는데 안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조사권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공격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나가면 모든 일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주변을 흔들어서 되는 일도 아니거든요.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가족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된다고 황태순 생각합니다. 선생님. 예. 저는 오늘 참 정현종 교수님한테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왜요? 앞서 말씀하시면서 수사권, 기소권 문제에 대해서 극단적 대안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 바로 수사권, 기소권을 갖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주자는 것이 극단적 대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사실 그 대한변협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국회의장까지 나서갖고 야 내가 나까지 껴서 좀 예의 좀 해야겠다. 추석 전에 뭘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추석 전에 선물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자체부터가 벌써 우리 세월호 참극이 빚어진 앞서 우리 김 교수님 보면은 60년 적폐란 표현 쓰셨잖아요. 60년 적폐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건성건성 빨리빨리 대충대충 이거예요. 법안도 건성건성 빨리빨리 대충대충 만들면 큰일 납니다. 이 법안이라는 것이 단순히 세월호 유가족 304명 희생자에서 실종자까지 그 사람이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모든 비용, 법이라는 것은 보편성은 미래 예측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 예측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60년에 대한 철저한 반성 후에서 지어져야 되는데 유병헌법, 김영란법도 다시 한번 꼼꼼히 그렇죠.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잘못 넘어가. 여기서 좀 이러면 잘못하면 옆으로 빠집니다. 아니, 빠져도 좋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네. 미국 같은 경우 9.11 폭탄 테러 이후에 미국에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는데 무려 1년 4개월이 걸렸어요. 왜냐? 거기도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까? 그럼요. 극심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네 가지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자, 의회 중심으로 하면서 여 5, 야 5, 5대5로 하자. 당사자 배제 원칙. 이른바 피해자 배제 원칙. 그렇죠. 피해자 배제 원칙. 그래서 자기 재판은 심판될 수 없다. 네. 그다음에 4대 원칙이 독립하고 공정, 철저, 초당적으로 이것을 꾸리자는데 그 합의 보는데 1년 4개월이 걸렸어요. 그거 그대로 받으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자, 그렇게 받으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굉장히. 이 의원님, 잠깐만요.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른바 바깥에 제3 세력이 개입해갖고 어떻게 보면 지금 비통함에 빠져 있는 유가족들을 갖다 좌지우지 쥐락펴락하는 그 현상을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든 데는 사실 정치권, 제도권이 반성해야 돼요. 네, 무능을 인정하고. 이 대목에서 이제 결론 냅니다. 자, 여기서 KBS 미디어 리서치가 아까 조금 전에 나오거든요. 네, 여론조사. 이게 9개 항목인데 여기에 사실 답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빨리 읽을게요. 네. 자, 야당 빨리 국회 등원하라. 82.5%입니다. 등원하세요. 네. 둘째, 법안 처리 지연 책임이 누가 있느냐? 야 모두에게 다 똑같아요. 36, 35, 20이에요. 분리 처리, 즉 세월호 특별법하고 나머지 민생법안 분리 처리하라. 84.8%가 분리 처리하는 겁니다. 빨리 분리 처리해요. 네. 그러니까 야당 빨리 등원해 분리 처리해요. 네. 장애투쟁 바람직하지 않다 27%, 바람직하다 27%, 바람직하지 않다 68.8%.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야 돼요, 야당은. 자, 그다음에 이제 실적 내용 들어갑니다. 재협상안에 대해서 다시 협상하라 53.7. 네, 그럼 빨리 다시 협상하면 되네요. 다시 협상하면 돼요. 네. 그다음에 수사권, 기소권 보장하라. 수사권 보장하라 58.3. 그다음에 38.6이거든요. 그럼 수사권, 기소권 빨리 주면 되네요. 자, 근데 여기에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당의 시원하네요. 네. 자, 야당의 특검 추천권. 지금 특검에 보면 야당 몫으로 보면은 특검에 보면은 뭐 두 개 주게 돼 있잖아요. 네네. 또 진상조사위원회 유가정복 3가지 주게 돼 있잖아요. 네. 그게 다 원천 무효예요. 만약에 수사권, 기소권을 논의하려면은
왜가 그 첫 번째 그 새누리당이 양보한 거거든요. 17명. 그렇지. 특검에 대한 양보. 특검에서도 양보한 거거든요. 그건 다 원천무효예요. 제가 원천무효. 2개 남았어요. 네. 9개니까. 삼자협의체 필요하다 65.8, 불필요하다 32.3. 삼자협의체 하세요. 논의하세요. 네. 그다음에 삼자협의체 필요하다가 아니, 높습니까? 더 높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하세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 면담 하라가 필요하다 60.6. 면담하세요. 하세요. 끝. 네. 자, 끝입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